안녕하세요.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보는 스타트업 리포터. 저는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스타트업 리포터 염행은입니다. 요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귀하신 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가까운 미래 녹색 가치를 만들다 에너드잇 김현우 대표님과 김정화, 박채은님을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에너드잇이라는 이제 광주에서 가까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금 보시는 이 식물 공장을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식물 공장에서 생산된 이제 원물 채소를 가지고 진짜 이제 채소를 정기구독 가정부에거나 아니면 우리 식자재를 사용하시는 우리 매장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곳에 이제 납품해드리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카페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또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또 그림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콘텐츠 팜 개발을 맡고 있는 박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드잇의 두일레 브랜딩을 맡고 있는 리드 김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창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광주에서 만약에 이제 일을 배우고 계속 해나갔다면은 사실 창업이라는 이제 턱이 되게 높게 느껴지고 또 사실 같이 하는 동료들 만들기가 좀 어려웠을 건데, 제가 이제 직업군인 한 5년을 하고 이제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되게 뭔가 IT를 하는 시장에서는 되게 빠른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변화했었고,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산업들을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견문이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에서 그냥 단편적인 인류적인 부분에 대한 일만 했다면, 제가 지금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실물 공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상업분에서 일을 좀 배워보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일을 가지고 한번 과정을 만들어봐도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경험했던 곳에서 좋은 사수, 선배, 그리고 또 좋은 이제 대표님들을 같이 모시다 보니까 내가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내 목표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실행해서 하나씩 마침표를 찍어보면은 충분히 내가 광주의 내 고향에서도 내가 분명히 좋은 이런 울타리랑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작년 1월쯤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년 유출 인구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뭐 광주에 청년이 없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지방은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사실 광주가 또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보다도 사실은 또 정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각기에 있는 이제 기업들도 사실 소셜 벤처 형태로 뭔가 많은 이제 도움과 운영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높은 서울에서 뭔가 시작한다기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터전이 있는 고향에서 내가 조그마한 어떤 아이템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실제 시장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찾는다면 사실 서울처럼 이런 큰 폭발력을 못 만들더라도 내가 진짜 J커브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촘촘한 이런 실행 과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보통 창업을 하신 분들이 나이를 40대 넘어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나이대가 젊어져서 20대, 30대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전 제일 큰 목적과 그리고 제일 큰 요소가 있는 게 저는 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젊은 나이에 어떤 팀을 이렇게 꾸린다는 게 사실 나를 믿고 제 자신도 믿고 뭔가 하겠지만 어떤 과정에서 사람들을 같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사실은 저를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한테 나를 피칭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 파는 거죠. 나를 판매를 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얻는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내가 일단 먼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그림이나 이런 어떠한 가치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만들어 보면은
꼭 서울에서 어떤 뭐랄까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흔히 하죠. 근데 꼭 유니콘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실행했던 친구들이 같이 구시점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광주에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들께 여쭤볼게요. 채은 씨와 정화 씨가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회사가 아닌 이 에너드잇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대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었고 그냥 기본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근무했을 때는 정말 다른 분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려면 정말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제 몸이 무리가 될 만큼. 그리고 제가 다른 중소기업 갔을 때는 제가 아니면 여기 회사가 굴러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때는 엄청 무리를 해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는 나중에 투입된 인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알려주려고 해도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마찰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처음에 뭔가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자 그 생각으로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보려고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 두 분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업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것만큼은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다면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 여기 두 분하고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경에서 혼자 작년에 시작해서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제가 2호점을 만들었는데 2호점을 같이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제 시간을 사실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인생을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안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 갖고 있는 재능만으로 그리고 내 시간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과연 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또 그 경험하는 인생에서 또 금거하거나 기반한 걸로 내가 또 실제 만드는 아이템에 대한 진짜 아웃풋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두 분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정말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실제 자기가 대체 불가한 스토리와 브랜딩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근성으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저희가 3명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파트타이머 업무를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자리에 했지만 이제 관리자분들 역량이 있는 분들이 실제 앞으로도 저와 같은 또 실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파트장, 랩장 그리고 이상 그룹장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또 저에게 또 추억이 되고 그래도 그 분들이 만약에 추후에도 나는 뭐 회사의 또 대표가 되신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때 이 3명이 같이 일을 했었구나. 이제 그런 그림을 또 추억으로 곱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순간이 제일 보람되고 또 추후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일단 광주 지역 자체에 회사가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이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될 것 같아요. 농업이라고 하면 저는 예전에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하는 산업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콘텐츠도 접목시키고 뭐 샐러드 랩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농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결국 1차 산업이 잘 된다면 그것도 좀 더 나아가서 국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학교가 상업고등학교이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며 창업이나 아이디어 공모전을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창의적인 아이디어 떠올리는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 들으면 가장 많이 하시는 답변인데 저는 휴식 시간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휴식이라고 해도 방에 박혀서 가만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는 것도 뭔가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해요. 안 가본 데도 가고 가봤던 곳도 가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가장 많이 아이디어에 접목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취미 생활로 좀 접목을 시키면 독서랑 글쓰기를 하는데 그게 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독서라고 하면 정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생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요. 글쓰기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물이나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두 분이 이제 회사에 잘 역할을 해주고 또 그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또 장으로서도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 가거나 아니면 뭐 세종시를 가든 아니면 부산을 가든 사실 다양한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되게 시퀀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광경에서 얻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이는 이 도시가 돌아가는 사이클도 있고 저는 사실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사실 즐겨하고 그걸 또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찰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단순 관찰이라는 걸로 해서 그냥 단순한 일회성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출장 가더라도 잠깐의 시간이 나면 저는 사실 그 짬에 가만히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에너지의 힐링이 되기도 하고 앞서 이제 저희 채연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카피라이터가 된 글들도 많이 있고 좋은 글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글귀들을 보면 사실 오늘 봤던 기억에서 좀 기억났던 기억에 봤던 것들과 같이 오마주를 해서 그날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사실 오늘 내가 활동을 해서 나가서 뭐 설령 출장을 갔더라도 그 기억을 내 오늘은 내가 휴식을 얻었던 여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고 또 나중에 또 돌이켜 보면 되게 좋은 그 아이디에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든 실마리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 나중에 그 자리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또 연결해서 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서 발품을 많이 띄면서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거를 잘 기록을 해서 아카이브를 남기면 분명히 그런 아이템 하나하나들이 사실 그런 실마리에서 유레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지향하는 좌우명이 있나요? 저 이거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딱 하나였거든요. 세상에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그거 하나만 항상 가르침 받았고 지금까지 항상 제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니체를 참 좋아하는데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향상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를 제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두 분처럼 뭔가 경험과 근성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우명이 행복은 내 안에서 찾는 것 이 제 좌우명인데 사실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큰 물질을 얻거나 아니면 사실 어떤 과업을 얻거나 대업을 이뤘을 때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아까 큰 보람이라 했지만 보람이 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날 그날이 행복하면 그리고 그날 그날에 내가 성장했으면 그날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줬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치 않은 나의 하루의 일상이 쌓여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고 나를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우리 정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꾸준히 하면 세상에 못 잃을 게 없다. 그리고 앞서 우리 또 채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향상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도 솔직히 나를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 나는 내가 성장했는지 아닌지를 그날은 어떻게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어떻게 보면 뭐 책찍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자양분이 되고 또 나를 또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 하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말을 사실 그냥 단순한 어떤 기분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거에 대한
어조로 생각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목표치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